한 번 청각으로 누군가한테 호감을 사게 되면 그 호감을 아주 깨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시각으로 누군가한테 호감을 사는 것과 청각으로 호감을 사는 거에 가장 큰 차이예요. 목소리가 참 묘해요. 이게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줬을 경우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왜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저 사람이 좋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왜 좋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좋은데 이유가 없는 상황을 불편해해요. 그러면 이유를 만들어내요. 내가 저 사람이 보자. 매력적이어서 좋구나. 잘생겨서 좋구나. 똑똑해서 좋구나. 옷을 잘 입어서 좋구나. 라는 이유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소리가 좋아서 좋은 건데 목소리가 좋아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10명 가운데 1명만 자기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목소리라는 걸 알고요. 나머지 9명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깰 수 없어요. 아주 강력해져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없던 거니까요. 원래부터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 진실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깨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똑해 보여서 좋대. 갑자기 내가 그렇게 이유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야, 똑똑해 보이지 않아. 사실은 잘 좀 봐봐. 그렇게 똑똑해 보이는 얼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 자체가 내가 만든 이유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이유를 내 친구가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내 친구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 얘기를 듣고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생각을 방해하는 적군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한 번 청각으로 누군가한테 호감을 사게 되면 그 호감을 아주 깨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시각으로 누군가한테 호감을 사는 것과 청각으로 호감을 사는 거에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발성 연습을 꾸준히 많이 시키기도 하고 중요성을 말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매력적인 목소리란 목소리 자체에 거슬림이 없어야 돼요. 타고나길 정말 좋은 소리를 타고난 사람도 있고요. 타고나길 좀 안 좋은 소리를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좋은 소리를 타고난 게 아닌데 정말 좋은 소리를 따라할 수 있나요? 이건 어렵습니다. 갑자기 내 얼굴을 제가 무슨 이병헌이나 박서준이나 이런 얼굴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죠. 똑같이 누군가의 정말 좋은 성대를 제가 갑자기 제 성대랑 갈아 낄 수도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제 얼굴인 상태에서 가장 호감 가는 표정은 지을 수 있죠. 그게 미소죠. 미소를 지으면 아무래도 상대방들에게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내 성대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성대 안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를 낼 수는 있죠. 그 훈련이 발성입니다. 그렇죠. 있죠. 제가 책에도 써놨고 이걸 제가 글로만 쓰고 말로만 쓰니까 혹시 이해를 못할까 봐 제가 스스로 영상을 찍어서 책에 QR코드를 심어놨습니다. 보실 수 있게. 발성 연습은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방식, 발성, 좋은 발성법이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발성법을 얻기 위한 연습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유튜브에서 발성법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 한 30개 나와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바꿔서 굿보이스라고 검색하시잖아요. 그러면 300개 나올 겁니다. 그만큼 많은 발성 연습법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책에서 언급했던 몇 가지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최적의 방법인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연습했고 제가 제 아나운서 후배들의 발성을 도와주고 연습시켜 줄 때도 그 방법으로 연습시켰을 때 가장 빠르게 자신에게 적합한 좋은 발성을 찾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발성법이라는 이 목표점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목표는 부산인 거잖아요. 근데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KTX, 비행기 타고 가. 아니면 나는 바닷가를 가고 싶어.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내려가서 목포에서 남해안으로 가가지고 부산을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길들은 훨씬 돌아가는 길이고 힘든 길이겠죠. 그것보다는 경부고속도로나 중부내륙고속도로나 KTX가 가장 빠른 길이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연습법은 바로 그런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 이 방법들을 몇 개만 붙잡고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성대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목소리가 찾아올 겁니다. 발음이 좋아지는 방법.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인 것 같기도 해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자음과 모음이 우리나라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음과 모음이 아주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을 별도로 나눠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자음은 대체로 안 틀려요. 안 틀리니까 자음 좀 이따 얘기하고요. 모음 같은 경우엔 모음은 대체로 다 틀립니다. 틀린다는 얘기를 다시 말하면 모음을 100% 정확하게 발음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우리는 한 50% 정도만 발음하고 살아요. 퍼센트와 프로는 둘 다 표준 외래어입니다. 둘 다 써도 되는 말이에요. 자, 100%를 발음하는 사람이 없고 50%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거를 조금만 올려서 한 80% 정도만 발음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쟤는 뭔데 저렇게 발음이 정확하지?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모음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모음은 입 모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을 크게 벌리거나 작게 오므리거나 하는 이 변화를 더 확실하게 주면 줄수록 모음 발음은 정확해져요. 근데 우리는 뭘 잘못하고 있냐? 입을 좁게 쓰는 건 다 잘해요. 입을 크게 쓰는 걸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 우, 아니면 이런 발음은 잘합니다. 그런데 아, 이런 발음을 할 때 입을 덜 벌리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발음하게 되면 이게 안지, 언지가 애매해져요. 그 또 하나, 오, 우도 입을 작게 벌리긴 하지만 오우 같은 경우엔 입술을 좁게 앞으로 길게 내밀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발음이 또 애매해집니다. 보세요. 정확히 하면 오가 되는데 여기서 입술을 길게 내밀지 않으면 어가 됩니다. 어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여러분 아까 커피숍 다녀오셨죠? 카페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직원분이 뭐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랬죠.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안녕하세요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입술을 안 내밀었기 때문에 요라고 해야 할 발음이 여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모음을 연습을 해야 되고 모음을 연습할 때는 입을 더 과장해서 크게 벌려가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습한 걸 잊고 평상시에 편하게 말을 할 때 보다 정확한 모음 발음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